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필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나영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책보고에 나와 있어요. 오랜만에 서울책보고의 책터널 아래서 이렇게 책 냄새를 맡으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한동안 거리두기 때문에 서울책보고에서 온라인 전시만 했었는데요. 최근에 서울책보고의 문이 다시 열린 거 아시죠? 조심조심 마스크 잘 쓰고 방문하셔서 책과 함께 시간 보내시면 좋겠네요. 제가 오늘 서울책보고에 온 이유는요, 여러분께 특별한 여행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예요. 바로 우리 역사를 바꾼 특별한 여행입니다. 대체 어떤 여행이길래 우리의 역사를 바꿀 수 있었을까 궁금하시죠?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으로 10가지의 특별한 여행과 10권의 책을 엮은 서울책보고의 전시 소개 시작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우리 역사 넓게 보기. 우리 역사를 바꾼 특별한 여행. 서울책보고에서 새로운 전시를 시작했어요. 우리 역사를 바꾼 특별한 여행이라는 전시인데요. 우리나라의 근현대 역사를 여행을 통해 새롭게 조망하는 전시입니다. 전시의 전체적인 틀을 박광일 여행작가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박광일 여행작가님은 한국사와 연계된 역사 여행을 주로 하시고 관련된 책도 여러 권 내셨죠. 박광일 작가님은 우리의 역사가 시간축을 따라서 쭉 흘러갈 때 이 역사에 살을 붙여서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시간축 바깥의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조선 말 세계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우리의 시간만을 따라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외교나 학습, 독립운동, 이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세계를 향해 떠났고요. 다시 돌아와서 역사의 시간을 풍성하게 자아냈습니다. 우리 역사를 다시 흐르게 만든 특별한 여행이었죠. 이 전시에는 우리나라 사람 최초의 세계여행, 새로운 세상에서 만난 여성, 동포를 하나로 묶는 여정 같은 흥미로운 주제가 전시되어 있고요. 각 주제별로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역사를 바꾼 특별한 여행 10가지와 10권의 책을 소개해 볼게요. 1. 민영환의 여행. 우리나라 사람 최초의 세계여행.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계여행을 한 사람은 바로 민영환입니다. 아관파천으로 친미 칠러 내각이 들어서자 민영환은 러시아 황제의 대관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 열강의 협력을 얻어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민영환은 인천에서 상해, 나가사키, 동경을 거쳐 캐나다로 갔다가 기차를 타고 뉴욕으로, 배를 타고 런던으로 가서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를 거쳐 러시아로 들어가요. 대관식을 참관한 뒤 돌아오는데 거의 6개월이 걸립니다. 민영환은 귀국길에 연해주 일대의 동포들을 만나면서 국가의 위상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돌아와서 독립협회를 지원합니다. 민영환의 세계 일주를 기록한 해천추범은 204일 동안 11개국을 돌아본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해천추범은 넓은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세계의 선진 문물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조선에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한 흔적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2. 나혜석의 여행. 새로운 세상에서 만난 여성. 우리나라 여성으로는 최초의 서양 화가이자 작가였던 신여성의 상징인 나혜석의 여행을 따라가 봅니다. 나혜석은 진명여고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일본에서 유화를 공부했어요. 아버지가 결혼을 강요하면서 학비를 보내주지 않자 자기가 직접 교사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복학을 할 정도로 강단 있는 여성이었죠. 한국에 돌아와서 3.1운동에 참여해 여학생 조직을 논의하다가 일본 경찰에 잡혀가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나 급진적이었던 여성주의적 발언이나 스캔들로 유명하지만 나혜석은 예술가로서의 재능이 특출난 여성이었어요. 1921년에 만삭의 몸으로 조선 여성 최초로 개인전을 열었는데요. 당시 직장인의 월급이 30원, 40원일 때 나혜석의 그림은 300원이라는 가격을 매겼음에도 수십 점이 완판되었다고 합니다. 나혜석은 1927년에 남편 김우영의 외교관 업무에 동행하는 여행을 떠났어요.
경성에서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를 횡단해 모스크바를 거쳐 유럽 전역을 두루 거치는 루트였죠. 나혜석은 워낙 어린 시절부터 엄마의 삶을 통해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 여성의 인권에 대해 고민했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이 여행을 통해 한 번 더 유럽과 미국 여성들의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관련 도서로 조선여행 첫 세계 일주기가 놓여 있는데요. 이 책은 2018년에 각양 아래서 나온 책이에요. 나혜석이 여기저기 기고했던 21편의 여행기를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90년 전 나혜석의 시선으로 보는 세계 여행기를 통해서 모던하고 생생한 신여성들의 세계를 이해해 보시면 좋겠어요. 3. 정정화의 여행. 나라를 찾기 위해 장강을 거슬러 가다. 정정화는 독립운동가입니다. 3.1운동 이후에 시아버지인 김가진과 남편 김의안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상하이로 망명하자 자신도 중국 상하이로 건너갑니다. 정정화는 상하이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조달하고 임시정부의 안살림을 도맡아 했다고 하죠. 한국애국부인회를 조직해서 여성들을 독립운동에 참여케 하고 해외의 한인 여성단체들과 연계하면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도왔습니다. 김구로부터 한국의 잔다르크라는 칭송을 받을 정도였죠. 정정화의 여행은 독립운동을 위한 여정이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정화가 쓴 장강일기에 나오는 중경의 임시정부 사람들, 감옥 생활 같은 글에서 독립운동가로서의 파란만장한 삶을 엿볼 수 있어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요. 4. 박정양의 여행. 자주 독립을 위한 외교관의 길. 박정양은 1887년 초대 주미대사로 미국 워싱턴에 파견돼서 외교관으로 업무를 시작했어요. 이때 청나라가 조건을 겁니다. 조선의 외교관은 미국의 국무부를 찾을 때 중국 외교관하고 같이 가거나 업무를 할 때 중국과 상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영약 3단이라고 하죠. 하지만 박정양은 청나라의 조건을 지키는 대신 자주 외교를 펼칩니다. 임대한 공사관의 태극기를 개양하고 조선 외교관의 자존심을 지켰죠. 결국 청나라가 항의를 하는 바람에 공사직에서 물러나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박정양은 미국 워싱턴에서 활동한 내역을 꼼꼼하게 일기로 남겼는데요. 그게 바로 미행일기라는 책이고요. 미국의 제도와 문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견문기가 바로 미속스뷰입니다. 미속스뷰가 서유견문보다 1년 먼저 탈고되었다고 하니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견문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에 사진 자료도 나와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당시 우리의 눈으로 본 미국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에요. 5. 조소왕의 여행. 세계 정치의 흐름을 만나다. 조소왕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입니다. 평생을 독립운동과 삼균주의 사상을 구현하는 데 힘을 쏟았죠. 해방 후에는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애썼습니다만 6.25 전쟁 때 납북되었습니다. 조소왕은 1919년 대한민국 청년외교단의 외교특파원 자격으로 한국 독립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럽의 국제사회당 대회에 참여합니다. 이후에 런던, 파리, 모스크바, 북경을 거쳐서 돌아오죠. 세계의 정세와 다양한 정치적 흐름을 살펴본 조소왕은 자신이 생각한 바를 삼균주의로 풀어냈습니다. 삼균주의는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균등을 실현해서 개인과 민족과 국가 간의 균등을 이루자는 사상이에요. 조소왕 평전을 읽으면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왜 그가 삼균주의를 주창하는지, 삼균주의가 현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이상설의 여행. 독립운동가가 된 특사. 독립운동가 이상설은 보통 헤이그 특사 중 한 명, 이렇게 기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상설은 명실상부한 독립운동의 선구자입니다.
1907년에 이준, 이휘종과 함께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었지만 참가국의 거부로 임무에는 실패하죠. 이후 유럽과 미국에 1년쯤 머무르면서 국외 독립운동 최대 조직인 국민회를 결성했고요. 러시아의 연해주로 건너가 최초의 독립운동기지 한흥동을 세웠습니다. 의병을 모아 항일운동을 시작했고 사관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길렀어요. 1914년에는 대한광복군 정부를 세웁니다. 평생 독립을 위해 싸웠던 이상설은 광복을 맞이하지 못하고 1917년 러시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보제 이상설 평전을 통해서 이상설이라는 항일운동의 선구자를 기억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7. 안창호의 여행. 동포를 하나로 묶는 머나먼 여정. 안창호는 자주 독립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민족의 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믿었죠. 안창호는 교육운동을 하려면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1902년 부인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을사늑약이 맺어지자 한국으로 돌아와 신민회라는 비밀결사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 활동했고요. 3.1운동 이후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임시정부에서 활약합니다. 중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던 안창호는 1932년 윤봉길의 의거가 일어났던 날 일본 경찰에게 붙잡혔고 감옥살이로 인해 병이 악화되어 193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0여 년 동안 이어진 안창호의 긴 여행은 독립운동을 위한 여정이자 국외의 동포를 하나로 묶는 여정이었죠. 안창호라는 이 책은 독립기념관의 장석흥 교수가 집필을 했는데요. 도산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차리석이 쓴 기록을 바탕으로 도산을 독립혁명가로 재조명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지금까지 알려진 안창호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하니 다시 한번 안창호가 어떤 사람인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8. 갤리코. 더 나은 삶을 찾아 태평양으로. 1902년 12월 22일 갤리코를 탔던 102명은 우리나라의 첫 공식 이민자입니다. 그 전에도 만주와 연해주로 떠난 사람이 있기는 했지만 절차를 받아서 외국 이민을 떠난 건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시작한 이민자들이 미주 지역과 중남미 동포사회의 바탕이 됩니다. 이민자들은 그곳에서도 독립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기도 했죠. 이와 관련해서 이 책 뭉우리돌의 바다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뭉우리돌이 뭔지 아세요? 서대문 형무소에 갇힌 김구 선생에게 일본 순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주가 전답에서 뭉우리돌을 골라내는 건 당연한 일 아니냐. 김구 선생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뭉우리돌의 정신을 품고 죽겠고 살아도 뭉우리돌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일제가 남김없이 골라내려고 했던 뭉우리돌은 우리나라나 상해, 만주에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있었죠. 이 책은 인도, 쿠바, 멕시코 같은 10개국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발굴하고 그 후손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역만리 타국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들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김동우 사진작가님의 사진과 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9. 홍범도의 여행. 조선인, 대한인, 고려인, 그리고 한국인. 홍범도 장군은 우리나라 무장 독립투쟁에 큰 획을 그은 영웅입니다. 하지만 그의 활약상은 잘 알려져 있지 않죠. 홍범도는 평양에서 태어나서 북한과 러시아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다가 카자흐스탄에서 서거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운동 연구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그를 기릴 만한 후손이 없는 데다 냉전 시대를 거치는 동안 그의 업적이 빛을 보지 못한 듯합니다. 지금 서울책보고에는 빨치산 대장 홍범도 장군이라는 책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2020년 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개정 증보판이 새로 나왔습니다.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이라는 제목이에요. 봉오동, 청산리 대첩은 홍범도를 비롯해 김좌진, 이청천 같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바쳐 얻어낸 값진 승리입니다.
책을 통해 다시금 항일 무장투쟁사의 신화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0.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행. 제국에서 민국으로 가는 길. 1919년 4월, 그러니까 3.1운동이 발발한 지 한 달 뒤부터 1945년 11월, 독립을 이룬 다음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정을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군의 침탈을 피해 중국 주요 도시를 옮겨 다니다가 중경에 자리를 잡았고요. 광복군을 창설하고 연합국과 교섭을 진행했어요. 하지만 1945년 8월, 일제가 갑작스럽게 항복한 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연합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죠. 임시정부의 여정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정부를 잇는 길이라는 점에서 제국에서 민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 제국에서 민국으로 가는 길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박광일 작가님이 쓰신 책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27년의 발자취를 쫓는 역사 탐방기입니다. 상해 시기, 이동 시기, 중경 시기를 지나는 동안 임시정부 요인들의 역사와 200여 장의 사진, 일러스트가 들어있어서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책보고에서 우리 역사를 바꾼 특별한 여행이라는 전시를 만나봤어요. 우리나라 사람 최초의 세계여행, 우리나라 최초의 외교관,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자들, 이런 여행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근현대를 아우르는 10가지의 여행과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의 역사에 대해, 우리의 역사를 지켜낸 사람들에 대해 깊고 진하게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사회나 역사, 지리 과목을 매번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바람에 역사에 굉장히 취약한데요. 만약에 그때 이런 전시를 보고 세계사와 세계 지리의 맥락 속에서 우리 역사를 조망할 수 있었더라면 역사를 굉장히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보플리 여러분들도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서울책보고의 전시를 찾아보시거나 오늘 소개해드린 책을 직접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